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215강이고요. 대신하다 대와 적다 소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하다 대는 우리가 51강에서 배웠습니다. 글자를 보면 사람 인자와 주살 이자가 합쳐져 있죠. 자, 왼쪽에는 사람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자, 주살익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주살익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요. 16강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주살이라는 것은 연습용 활입니다. 자, 연습용 활. 그림에 보면 그림과 똑같죠? 이렇게 활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이 있습니다. 화살은 이렇게 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이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 두 개 사이에는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활과 화살이 연결된 모양이고, 한문에서 이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의미는 연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연결. 그래서 제가 그때 가짜 화살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멀리 날아가지는 않죠. 그래서 그때 제가 영화 아바타도 얘기를 했었고요. 핵심은 연결. 자, 앞쪽으로 다시 가서 사람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에 대표가 있죠. 대표가 가서 어떤 것을 행사를 하면 그 대표는 나를 대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대신했다. 이 그림에 보면 이게 대표고 오른쪽에 이걸 들고 있는 이게 나인 것입니다.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 나를 대표하는 사람, 나의 가짜다. 사람으로 치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손자로 이어지죠. 그래서 세대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서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손자 세대. 그래서 대표, 세대. 그래서 뜻은 대신하다, 대. 이런 의미를 두고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빌리다, 대.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자루, 대입니다. 대신하다, 대. 이것의 음은 둘 다 보면 자, 위쪽에 보면 대신하다 대가 있으니까 음은 대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데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조개패가 있죠. 자, 조개패는 우리가 60강에서 배웠고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었습니다. 이것은 돈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돈을 대신한다. 내 돈을 대신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잠깐 빌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린다. 내 돈을 대신한다. 그래서 빌린다는 의미가 되어서 대출이나 자, 임대. 자, 대자는 빌리다 되고요. 이것의 간체는 아랫부분에 이렇게 조개패만 간체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자루대가 있는데요. 자루. 뭔가를 넣는 것이죠. 10강에서 우리가 오드자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자, 옷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로 만들죠. 자, 실로 만든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앞쪽으로 가서 실로 만들어서 무엇을 만들었다? 자루를 만들었다. 자루에다가 뭔가를 넣죠. 그래서 이 글자는 음만 대이고 뜻은 오드에서 자루를 만들었다. 그래서 자루나 포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포대 또는 마대 이런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리다대, 자루대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집터대. 자, 대신하다 대. 음은 일단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음이 뭐다? 대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데요. 흑토자가 보이죠? 흑토는 곧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집터. 집터라는 건 집을 짓는 땅. 집터. 그래서 집터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대지. 자, 우리가 답, 대지. 땅을 구분할 때 등기부 등본사항에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대지. 그래서 여기서는 집터대입니다. 자, 다음 글자는 작다소, 적다소. 우리가 19강에서 배웠는데요. 여기에서는 적다소와 관련된 글자를 배울 겁니다. 그때 이거 설명을 드릴 때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다? 가운데 지나가는 것은 칼이다. 여기 보면 칼이 보이죠? 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크기가 작다는 것이었고요. 자, 이것은 크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양이 적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크기와 양. 관련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모래사.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복다초입니다. 자, 양이 적다 소.
소가 뭘로 변했다? 자, 소가 세월이 지나면서 사가 되었다. 그래서 소는 사가 되었고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에는 삼수변, 곧 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물이 적다. 지구상에서 물이 적은 곳은 어디죠? 그렇습니다. 사막입니다. 아, 사막을 할 때 그 사자는 무슨 사다? 모래사자다. 그래서 모래사. 산사태, 산에 있는 모래가 쏟아지는 거, 산사태. 그래서 모래사자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적다 소가 세월이 지나면서 뭘로 변했다? 초로 변했다. 그래서 이렇게 초가 되는 거고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붙어있는 글자는 뭐다? 불화이다. 그래서 불로 한 것은 무엇이다? 볶았다. 불은 볶았다. 그래서 볶다초, 모래사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초초. 자, 초. 양이 적다 소가 세월이 지나면서 초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음은 무엇다? 초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에는 벼화가 붙어 있죠. 벼화는 41강에서 배웠고요.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와서 벼 나달이 어떻다? 나달은 짜잘하다. 짜잘한 나달을 무엇에 비유하였다? 우리가 시간으로 보면 초, 분, 시가 있죠. 짜잘한 그 시간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벼화에서 우리 시간의 단위인 초의 의미가 왔고 음은 양이 적다 소가 초로 바뀐 거다. 그래서 초초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5강에서 대신하다 대와 적다 소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들을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